지금 김성기 감독님 들어오시고요. 강혜원 씨, 이학주 씨 차례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와칭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칭의 영호 역할을 맡은 강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칭에서 준호 역할을 맡은 이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분위기가 확 살아났는데 세 분 덕분에 일단 감독님께 저희가 방금 장영엽 기자와 제가 얘기한 이 영화 배경과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면서 좀 슬슬 이제 열기를 좀 띄워볼까 합니다. 네, 지하 주차장이라는 좀 이상적인 공간이죠. 일반인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인데 지하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일단 지하주차장에서 느끼는 공포감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좀 클 테고 남자들도 아마 비슷하게 가끔씩 횡하고 넓은 주차장에 혼자 있으면 느껴지는 공포감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공포감에 관해서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 P2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지하 주차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스릴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리메이크를 해서 좀 더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와칭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크게 느끼는 어떤 공포가 누군가 내 삶을 이제 무방비 상태로 내가 있는데 누군가 내 삶을 엿보고 있다에 대한 또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 이제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몰래 카메라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소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소재로 삼게 되셨을까요? 네, 보통 다들 지하 주차장 가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CCTV입니다. 이게 CCTV는 실제 뭔가면 범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용이하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CCTV인데 자주 느끼는 게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CCTV 혹은 블랙박스 혹은 홈 비디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녹화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을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실 지하주차장이랑 묶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주차장만큼이나 지금 영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CCTV를 통해서 폐쇄된 공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설정도 중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대답해야 네,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폐쇄적인 공간인데 실제 영화에서도 나타났듯이 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넓어서 공간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CCTV로 저 넓은 공간에서 내가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즉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 영우라는 인물을 옥죄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그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런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현실 그 이제 지하 주차장이 배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제가 아까 느꼈던 아까 그 기시감을 느꼈던, 제가 오늘 마감하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그 느꼈던 어떤 기시감처럼 두 배우님도 이번에 촬영을 하시면서 혹은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부터 어떤 이제 그 현실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런 부분은 진짜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배우분. 일단 그 강혜원 씨는 맨날 고생하는 역할을 맡으세요. 예. 그 지난번에도 그 날 보러 와요 때도 감금 당했다가 탈출하는 역할을 이제 맡으신 적 있고, 이번에 또 제 옆에 계신 나쁜 짓을 전혀 안 할 것 같은 이학주 씨가 또 감금을 해서 이제 또 집요하게 또 탈출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 처음에 그 감독님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좀 또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일단 빨간 드레스와 맨발, 그 추운 겨울에 그것만 입고 뛰고 달리고 다치고 그러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굉장히 예상이 가능했던 장면들이라서 고생은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시나리오 보고선 현실 공포라는 거는 날 보러 와요도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운대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 이프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제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의 현실 공포가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저는 지하 주차장 걸어갈 때도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지 않을까? 차 안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들이 항상 제가 느꼈던 공포들을 시나리오 안에서 조금 더 몰입감이나 흡입력이 좀 셌던 것 같고, CCTV가 저한테 무서워. 영화 잘 들어. 갑자기. 네. 저희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라네. 지하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CCTV나 일상생활에서 제가 CCTV는 한편으로는 저를 범죄 예방을 해주는,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지켜본다라는 생각이 결코 기분 좋은 그 감각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 탔을 때 보면 딱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날 지켜보고 있을까? 저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는 자는 경비실인가? 아니면 이 건물에 누구지? 그리고 내가 타고 올라가고 내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범죄 예방에는 좋지만 제 일상의 모든 게 노출이 된다는 거는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고 좀 두렵기도 하고, 죄 지은 거 없어도 괜히 기분이 좀 씁쓸한 거예요. 싸한 느낌? 근데 그런 감정들이 이 시나리오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제가 이런 연기를 했을 때도 실제적인 내 느낌은 어떨까라는 거를 제가 배우로서 이런 작품을 남기고 싶었고요. 감금이라는 거는 제가 일부러 감금당하는 역할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상황에 놓여진 캐릭터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작품을 선택하는 편인데, 요즘 소재 아니면 요즘 상황, 내가 느꼈을 때 그 공감들을 할 때 이제 그 적절하게 2016년도에는 날 보러 와요였고 지금 2019년도에 개봉하는 거는 이 영화라서 그때 소재가 조금 겹쳤던 거는 사실이고요. 캐릭터상으로는 사실 그쪽은 완전히 반전의 인물이지만 피해자의 역할이고, 여기서는 조금이나마 어떻게든 죽지 않아 살아남아 보겠다는 의지가 조금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저한테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에이 또 고생이야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고생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편한 게 좋고 또 이왕이면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단순한 편이라서 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일상생활 많이 살아가고 있는 편인데 꼭 영화에서는 사실 고생을 안 한 영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고생을 많이 했던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배우로서 어떤 작품이든 내가 하고 원하는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잘 마무리하고 배우로서 본연 연기만 잘 나오면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이걸 자초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욕심 과했나요? 아닙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이학주 씨가 계속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혜원 기자는 이학주 씨가 연기한 경비원 준호 역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게 그 이제 준호 캐릭터인데 왜냐면 이렇게 그 공손한 사이코패스를 보셨나요? 굉장히 그 이제 말씨가 공손해요. 보면은 공손하면서 그러니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면서 그리고 심지어 보면 쫓아가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뛰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조금 나오지만 액션이 많지 않은데 그냥 그 목소리나 어떤 제스처만으로도 굉장히 그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더 무섭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네. 네, 웃는 얼굴로. 네, 더 무섭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학주 배우님은 어떻게 이 역할 맨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이거 어떻게 그 연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맨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보통의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읽으면 읽을수록 얘 그냥 사이코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어떤 흐름을 찾을 수 없이 그냥 사이코니까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이제 감독님한테 이런 부분은 어때서 이럴까요? 이러면 감독님이 이건 이래서 그래. 그러면 저는 근데 이거는 이렇잖아요. 이러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둘이서 감독님이랑 저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캐릭터를 구축하고 또 현장에 와서는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많은 얘기 없이 그냥 감정의 높낮이 흐름 정도만 체크하고 거의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강예원 씨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같이 연기를 하셨을 때 좀 전 섬뜩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워낙 그 캐릭터가 그렇다 보니까 영화 어떠셨나요? 찍고 안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진짜 눈빛이 좀 무서워요 학주 씨가. 그래서 웃을 때도 요즘에는 저 사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빛이 매서워요. 그래서 되게 두 가지를 많이 갖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연기를 할 때는 사실 좀 저는 제가 이제 고생을 스스로 한다는 게 만약 목 조르는 씬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오래 있는 힘껏 졸라달라 그랬어요. 그 느낌이 그 소리가 뭔지가 궁금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상생활 평상시에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목이 졸랐을 때 마지막에 그 소리도 연기로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카메라 앵글 안에 담고 싶어서 그런 것들 할 때 전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메이킹 필름에도 담겼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리얼리티 있게 찍다 보니까 이 눈빛이 어느 순간 이렇게 휭 가는 거예요. 학주 씨 눈빛이. 제가요? 네, 목조를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공포감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네. 제가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 강예원 씨 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네.
그 강현 선배는 뭐 날 보러 갈 때도 그렇지만 날 보러 갈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씬이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몰랐었는데 연기할 때 그 집중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거든요를 했네. 이게 예? 아니 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한 번에 그 엄청난 감정인데 또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막 무섭고 공포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감정을 한 번에 오케이를 받아 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한. 그게 또 몇 분 동안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막 상상을 통해서 또 하는데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진짜. 특히 그 로케이션 촬영이 아니다 보니까 해보고 찍는 장면들이 아니라 대부분 지하에 폐쇄된 어두운 공간에서 찍다 보니까 뭐 감독님도 그렇고 두 배우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우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저기 그렇게까지 사실 저는 지하주차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있으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비가 와도 찍을 수 있고 밤이 되어도 뭐 우리가 조명을 조절하면 되니까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아침에 햇살을 받고 지하주차장으로 딱 차량이 들어서면 그 입구가 마치 지옥의 문 같은 그런 느낌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2월 말경에 우리가 촬영을 시작했는데 안은 굉장히 으슬으슬하게 추워요. 나중 되면 막 뼈가 시릴 정도로. 근데 제가 뭐 춥다라고 못하는 게 저는 뭐 파카 입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기 원피스 한 장, 드레스 한 장 입혀놓고 맨발로 뛰게 하는 입장에서는 불평하기가 좀 곤란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어디예요 지하주차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IBS라는 빌딩. 그렇군요. 그 이제 두 배우분들의 아까 그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감독님께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이 두 배우분들을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감독님의 또 시각에서 바라본 배우분들의 그런 모습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예원 씨는 뭐 여러 영화를 통해서 검증이 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여기 그냥 일반적인 커리어 우먼에서 실제로는 살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악바리 같은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강연 배우가 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준호 캐릭터를 고민할 땐 말씀하셨듯이 참 존댓말도 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데 뭔가 어디서 조금씩 빗나가 있고 그것이 끝끝내 잔혹하게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를 원했는데, 저 이학주 배우를 만나고 정말 이학주 배우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얼굴에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그리고 어떻게 웃으면 약간 정말 착해 보이는데 또 그 안에 굉장히 잔인하거나 잔혹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딱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아까 이학주 씨께 좀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촬영하기 전에 여우를 이제 준호가 여우를 납치하게 되는 그 동기와 행동이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납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식사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식사를 한다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스테이크를 먹는 거고 많은 대접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왜냐면 되게 그 준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 영우라는 인물이 되게 싫어하는 그 두 명을 잡아서 이제 어떤 쇼잉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파티에 초대하는 방식이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저녁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인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저 인간 이학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제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대답은 추호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네, 나왔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저는 영우랑 준호가 둘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 인물일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영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뭔가 남편의 모습은 또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이 인물은 좀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도 궁금했었고 또 이제 준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 그 왜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제 어떤 자기의 그 이제 스넘프 필름 같은 거를 이제 찍는 건데 그거를 계속 그 어떤 시나리오화를 해서 자기가 마치 배우처럼 살아왔던 사람 같은데 혹시 이제 이 인물의 그 조금 더 이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밝혀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지 세 분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영우는 그 이혼한 그 대사에 보면 이혼녀라서 더 그런 것 같아라는 미니의 대사가 있는데 사실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우는 그 뭐 싱글맘의 워킹우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돼서 저 돌보미를 이모라고 부르는 돌보미로 그 시간까지 있어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도 하고 그리고 육아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 그게 아마 이라고 저는 상정을 했고요. 실제 뭐 처음에 이 인물을 만들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별이 낫지 않을까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혼자 남게 됐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그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준호 비하인드는 참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기가 참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을 해도 그것 자체가 뭐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공감 능력 제로의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호는 옷을 갈아입혀 놓고 상대가 어떤 기분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보기에 이쁘다 그러면 이쁘다는 표현을 하고 근데 왜 당신은 동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준 사랑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 상대가 그것을 받았을 때의 느낌과 상황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인간이면 사람을 충분히 그리고 또 쉽게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가요? 네, 전 너무 평범한 캐릭터라서 여느 회사원과 다를 바 없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돌보미를 두시고 같이 혼자 이제 워킹우먼으로 사는 분들도 주위에도 많이 있고 또 많이 접하고 소식들을 그래서 감독님은 굉장히 평범한 인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뭐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력이 거의 제로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녁을 먹고 싶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준호는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회화가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냥 저녁 먹읍시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 나간다면 저녁을 먹어야겠는데 이 여자를 그러면 이렇게 저 기절시켜가지고 데려와야겠다. 근데 빨간색 드레스 입는 걸 보고 싶어. 그렇다면 이제 그 드레스를 입히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정말 자기 생각을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이 사람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못 하고 이 사람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런 친구라서 많은 이해심이 많이 없는 거죠. 자기의 감정만 굉장히 중요가 아니라 그게 전부인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만약에 극초에서 여우가 순순히 그 준호랑 저녁 식사를 구분하게 했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독님하고 준호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당연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마지막 그 전에 썼던 게 준호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자신에게 빠진, 그러니까 자신에게 빠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죽이는 게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었어도 죽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달랐어요. 밥을 같이 먹었으면 전 죽지 않았을, 아니 제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안 갔을 거라고 생각. 감독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진짜. 감독님이 준호예요 사실. 그니까요. 감독님이 준호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밥만 고분히 먹고 나왔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식사가 문제네요. 식사가. 식사가 뭐지? 아까부터 식사가 문제입니다. 강혜원 씨께 여쭙고 싶은데 아까 또 제가 약간 농담 반으로 또 고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저는 강혜원 씨가 출연한 영화들 뭐 가령 해운대라든가 퀵이라든가 날 보러 와요라든가 이번 영화를 좀 약간 강혜원 씨가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신체를 전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캐릭터에 유독 이렇게 감정이 잘 몰입이 되고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강혜원 씨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단순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쟁이들도 그렇고 약간 하모니도 그렇고 뭔가 좀 상황에 따라서 몸을 뭐 많이 느끼는 역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살짝 동물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선택하는지. 근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냥 영화가 좋고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냥 좋은 것 뿐이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또 잘 내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감을 느끼면서 또 촬영을 할 거고 그냥 연기하는 게 여태까지 신나서 지금까지 쭉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도 잃기 싫어서 그냥 계속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이 처해진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자 식이기 때문에 항상 늘 저한테 주어진 처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 뿐입니다. 그게 이제 스크린에서도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혹시 이렇게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장면에서 혹시 좀 진짜 이 장면은 내가 진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이제 뛰는 씬이 많이 삭제가 되긴 했는데 추격을 벌이잖아요. 이학주 배우님이랑.
근데 이제 이학주 배우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 제 달리기를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 촬영팀이랑 스태프들이 뭔 여자가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시냐고. 그래서 좀만 천천히 했는데 저는 지금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데 내 감정은 저기 끝까지 가 있는데 자꾸 천천히 뛰라 그러니까 그럼 이걸 슬로우로 뛸 수가 없잖아요, 감정이랑. 그래서 좀 안 되나? 이게 다 맨발로 뛰는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이랬는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랑 이제 학주 배우님이 너무 달리기 장난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몸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촬영할 때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되게 이게 칭찬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달리기를 좀 잘했다라는 걸 요번에 좀 처음 깨닫게 됐고요. 그 점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꼈어요. 아직 액션 살아있구나. 내 스스로가 가능하구나 이러면서 뭔가 그런 카타르시스. 그리고 두 번째 카타르시스는 아까 말했던 학주 씨가 목 조를 때 이 느낌인가? 죽기 직전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있죠.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극에서 이걸 느껴본 거는 스스로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느껴보는구나 라는 거를 그런 거 저희가 또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어떻게든 작은 예산에서 그래도 저희는 한 씬 한 씬 정말 더 극대화를 시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큰 예산은 큰 예산대로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는 카메라들 다 동원해서 살아있는 거 그대로 찍으려고 많이 애썼던 부분이 이게 또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카타르시스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를 받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학주 배우님도 그런 그 순간이 있으셨어요? 카타르시스 느낌? 저는 한번 왜 웃으시죠? 저는 한 번 있었는데 저도 아니 목조릴 때 아니에요. 목조릴 때 왜? 목조릴 때 목조리가 왜 누나를 목조르면서 카타르시스를 왜 느낍니까? 네. 아니야 전혀 좀 죄책감과 뭐 인간의 약주로서는 죄책감과 그런 걸 느꼈죠. 목조릴 때는 왜냐면 얼굴이 정말 막 까매지더라고요. 그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 아픈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셔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닫혀 있을 때 그 조달한 선배는 올라가시고 그때 그 예원 누나한테 그런 어떤 왜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카타르시스 어떤 뭐라 그러지 어떤 카타르시스는 모르겠고 굉장히 내 감정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좀. 사실 이학주 씨가 맡은 슈노가 되게 중요한 게 그게 이제 긴장감과 공포심을 계속 불어넣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악역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영화는 망한다 뭐 이런 부담감이 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굉장히 컸고요. 굉장히 컸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왜냐면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컷으로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떨지 이 장면에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없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예원 누나도 저한테 약간 이렇게 코치를 조금씩 해주셨었어요. 그 코치? 조언? 조언이 맞죠? 그러면 어떤? 한거 없습니다. 제가 환청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죠. 예. 부담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잠깐 그 공간의 어떤 효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그 지하 주차장 안에서만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여기저기 그러니까 층마다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만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게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공간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촬영도 굉장히 좀 그 컴팩트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촬영 기간은 좀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리고 그 이제 효율적인 어떤 공간 활용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촬영 공간이 딱 지하 주차장으로 제한되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 늘 같은 벽면에 배경이 늘 비슷해서 일단 공간적인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호가 있던 준호 사무실이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세트장에 있는 세트가 아니고 그 주차장에 직접 세트를 지어서 바깥과의 연계관계는 확보하고 대신에 지하 주차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또 지하 5층 같은 경우에는 색감을 완전히 달리해서 처형장을 만들고 그래서 준호가 실제로 거기서 보여주는 쇼잉들이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뭔가 다른 느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간하고 색깔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 촬영 기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2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니까 실제 뭐 한 달 하고 열흘 좀 더 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회차는 한 27회차 정도 촬영했습니다. 혹시 시나리오를 여러 번 수정하는 과정에서 준호나 여우가 지하 주차장 밖을 나간 경우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케이크 지금은 그냥 사와서 꺼내는 장면이었는데 실제로는 수갑을 채워놓고 파이프에다가 준호가 살아나가는 그래서 나가서 케이크를 사서 들어오는 그 예전 버전이 있었는데 대담하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이 긴장감이 깨어지죠. 그래서 일단 심지어는 최대치로 벗어나지 말자.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외에는 카메라조차도 저는 지하주차장 바깥에서 안을 찍는 형태로는 돌리지 말자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폐쇄성들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화 초반부에 여우한테 집적거리는 못된 남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는 약간 좀 요즘 시대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올드한 캐릭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최 시장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최 시장은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뭐 준호한테 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우 살아나서 또 똑같은 식으로 반복해서 약간 최 시장은 약간 응치하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 감독님께서는 최 시장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때 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최 실장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준호와 공모되어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준호와 그리고 그 회장 그리고 최 실장이 짠 한 편의 연극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들은 그 영상에 담아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인물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 킬러 역을 맡고 있는 준호는 영우라는 인물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 그 영우라는 인물의 그 준호는 영우로부터 감정을 얻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같이 푸는 와중에 그 최 실장은 준호를 그 도와준다고 얘기하면서 성추행하고 그랬던 거죠.
저는 그 이제 영화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왜 맨 마지막에 가면 마치 더 알려지지 않은 빅피처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 방식으로 맨 마지막에 이 이제 최 실장과 준호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런데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해소되지 않은 채로 끝나잖아요. 마치 이제 약간 속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힌트를 주신다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예, 그 실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들은 스누프 필름 혹은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화든 아니면 영상이든 이것을 그 찍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이라는 세트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뭐 과장돼서 그렇지 사실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호텔이나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돈 받고 뭐 보게 하는 그런 범죄자 집단이 있듯이 이들도 그러한 형태다. 근데 그들에게 굳이 하나하나 인격을 부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관한 설명들은 거의 지금 할 수 있는 전체를 이야기를 도와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죠.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영화 이제 준비하시면서 좀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끔 그래요. 보면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실화가 더해요. 영화보다 더한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사연들도 좀 접해 보셨는지. 일단 지하주차장 관련 사건들을 제일 먼저 뒤지게 되죠. 그랬는데 그 제일 첫 장면에 나오는 미니가 지하주차장에서 납치되는 장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탈 때 멀리서 리모컨을 눌러서 차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 뒤에 숨어 있다가 뒷좌석에 타고 그 다음에 타면 바로 납치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아산 뭐 대형 백화점 지하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고 결국 사망사고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뒤지면서 지금 물론 뭐 이 살인하는 장면을 찍는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영우와 준호가 자동차에 타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질주하는 장면은 그 전까지 영우가 계속 쫓기고 숨어다니고 그러다가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처음으로 준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뭔가 대대로 대라 약간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는데 그 장면도 그 전까지 약간 톤도 달라지고 약간 카 액션씬 같은 장르로 약간 좀 욕심도 많이 보이고 그런 장면 느껴졌는데 그 장면 이렇게 하실 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일단 첫 번째 그 영우가 준호와 맞서는 지점은 사실 화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어항으로 깨고 반격할 때부터 시작된 거고, 사실 그 폐쇄된 공간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방법은 그 셔트문을 뚫고 돌진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돌진의 결의를 사실 그 처음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걸 막아서는 준호와 그 카체이싱 장면이
사실 좀 더 그 도망가고자 하는 영우와 저지하고 놓고자 하는 그 준호의 의지가 그냥 서로 맞부딪히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영우는 마지막에 그 치킨 게임으로 서로 마주 달려올 때 영우는 눈을 감고 똑바로 달려가고 결국 준호는 핸들을 틀게 되거든요. 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훨씬 높은 장면들을 그렇게 찍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네,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한 장면이다 보니까 두 배우분들은 또 연기하실 때 이 장면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진짜 뭔가 이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는 톤이라는 게 이렇게도 됐다가 처세가 이렇게도 됐다가 갑자기 중간 감정으로 됐다가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잘해봐야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다 갑자기 절규하고 저희 영화는 이 감정선이 예상대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대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상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단 거의 2명이 아니면 그 나머지 이제 또 4명이서 이 공간을 영화 한 편을 채우기에는 분명히 좀 힘든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카 추격신에서는 좀 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이 마지막 심정으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돌진을 했던 것 같고 그것도 좀 지금은 이제 조금 유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돌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너무 세게 하니까 그 감정이 사람들이 정말 저 운전 그렇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 아까 그 빼먹은 게 여태까지 제가 쌓였던 게 그 기억나시죠? 제가 엄청 세게 운전하시고 감독님 기억 안 나세요? 레이저라고 다 사람들이 앞만 보고 그냥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저 벽을 박아도 괜찮겠지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돌진했는데 그게 이제 화면에 네 그렇게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렇겠죠. 저희도 오늘 처음 영화를 보고 되게 오랜만에 1년 만에 이제 개봉하면서 오늘 영화를 봤는데 그때 감정들이 이제야 막 그래서 뒷목이 사실 너무 아파요. 지금 둘 다 너무 힘을 주고 영화를 봐서 그래서 예 지금 계속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처음 보셨군요. 네, 두 분 네. 다.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좀 소감 좀 들어볼까요? 이학주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지하철장 찍고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촬영들을 이렇게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와서 봤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찍었던 그 순간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거의 좀 뭐라 그러지? 추억에 젖어 있었다 할까? 약간 아 맞아 이때 이랬었지 저때 저랬었지 하면서도 아 우리가 찍은 게 이런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좀 전 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좀 되게 복잡한 심경으로 봤었어요. 정말. 저는 좀 쉬어가고 싶은데 제가 전회 출연을 했거든요. 회차를 네. 계속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저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배우한테 기대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이게 너무 좀 부담감이 컸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성에 하기 전에 숨을 잘 못 쉬었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행히 학주 씨가 너무 무섭게 나오고 또 재어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찍었는데도 이렇게 힘을 주고 보면 보시는 분들도 좀 학주 씨 그런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고요. 네, 그냥 마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영화 보신 소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정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꼭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아까 스텝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손소문도 내주시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좀 더 일한 만큼의 보람을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작이신데 이제 개봉을 앞두고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담담하달까요? 이미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놓아버렸다 할까요? 저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냥 한결같이 계속 노력하는 배우로 네, 매 작품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4월 17일 날 저희 왓칭에 네, 여러분의 많은 박수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늦게까지 와주신 거 이렇게 저희 얘기 들어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이제 뭐 예원 누나나 감독님이나 저나 다른 기타 배우들, 다른 배우들, 그 다음에 다른 스태프들도 굉장히 열심히 작년 2월, 3월, 4월 이렇게 찍었고요. 좀 저희가 찍은 것들이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들을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전해주시면은 또 저희는 정말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에 차 빼러 가야 되는데 슬슬 무서워지네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GV 용산 CGV와 신의 11이 함께하는 용신의 픽 지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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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반대로 하겠습니다. 소장 반대쪽으로 해주세요.